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강세장 전 JP모건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불장 기간의 대략적인 마지노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까지 체감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분명히 강세장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제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1% 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즉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비싸게 약 100만 원 정도 비싸게 이제 사고 팔리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인즉슨 이 강세장은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는 거며 항상 우리 잘 시간에 비트코인이 좀 재밌다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쯤 되면 또 좀 떨어졌다가 이게 제가 볼 때 한 최근 일주일 반복이 됐더라고요. 이게 미국발 상승세구나.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포인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요. 이게 비트코인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탐욕 단계, 오늘도 탐욕, 어제도 탐욕, 최근 계속 탐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보시면 또 공포 단계였고 저번 달에도 공포 단계였고 제가 확인을 해보면 8월 초에도 그렇고 9월 초에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약 7,200만 원대에서 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9,200만 원쯤, 약 2천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장 전에 이제 비트코인만 계속 고개를 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제 항상 비트코인에 악담을 하기로 유명한 JP모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웬일로 굉장히 강세 전망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 세네 번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집요하게 또 깎아내리는 분야가 있더라. 저는 이 깎아내리는 분야가 이 친구들이 이제 강세장 전에 마지막으로 저평가 주식을 사 모으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JP모건이 25년도에는 암호화폐 시장 강세가 될 것이다. 제가 편의상 안 가져왔지만 길어서요. 5가지 이유나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더라. 마운트 곡스나 독일 정부 이미 해소가 됐다. 그리고 FTX 현금 상환이 된다더라.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독일 정부나 마운트 곡스는 떠난 지가 오랜데요. 옛날 것까지 다 끌어와서 비트코인 가즈아를 JP모건이 상당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업토보가 올 것이다. 이거 지금 다 다른 기사거든요.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뭐랄까요? 평소 하던 건가 다른 말을 하면서도 비슷한 이제 평소 하던 말대로 욕하는 분야, 뭐랄까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얘기를 집요하게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10월 1일자에도 비트코인의 채산성이 3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도 비트코인 채굴하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수익이 3개월 연속 감소세가 될 것 같다더라. 채굴 기업 현재 재미없어. 그러나 해시레이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채굴을 못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10월 18일을 보더라도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남는 전력을 활용해서 매출 기회를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승장 전에 저평가 주식 마지막 요거를 이제 좀 사 모으려는 단계가 아닌가. JP모건은 좀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10월 15일자 모건 스탠리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주식을 투자를 대놓고 권고하더라. 말은 다르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퍼즐을 둘 다 제가 볼 때는 사 모으거나 또는 다 사 모은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좀 강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장 준비에 이제 강세장 전에 미리 사놔야겠죠. 근데 90% 정도 JP모건이나 큰 기관들이 이제 해놨는데 마지막 퍼즐, 마지막 덜 오르는 것을 매수하는 단계가 아닐까. 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도 이런 단계를 이제 사전 준비 단계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채굴 주식이 얼마나 안 좋길래 계속 덜 오른 것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을까 해서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까만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나머지 이 세 개,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이 이제 마라톤 디지털, 라이엇, 그리고 클린스파크, 미국 나스닥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채굴 기업들인데요.
18년 뭐 즈음 어디 순간부터 해서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을 나타내 봤는데, 일단 비트코인 까만색을 여기 포함도 돼 있지만, 여기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뭐 안 봐도 뭐 이제 대충 알 수 있겠죠. 21년도 3월에서 4월 즈음이 이제 한번 크게 올랐을 거고, 이때는 이제 21년도 10월 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은 전고점 근처까지 와서 이제 회복을 했는데, 보시면 마라톤이든 라이엇이든 클린스파크, 심지어 클린스파크는 아직도 18년 대비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만큼 저평가됐기 때문에 뭐 JP 모건이든 모건 스탠리든 이제 요런 그 반감기가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힘든 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같은 경쟁군, 나스닥 내에 있는 경쟁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진한 보라색 여기 뭐 같이 있다가 혼자 이제 뚫고 올라간 이 주식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입니다. 요거는 뭐 거의 넘사벽, 뭐 잡코인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제가 코인베이스도 가져와 봤거든요. 초록색. 코인베이스보다 시총이 훨씬 작았는데요. 이게 최근에 잡코인처럼 막 올라가면서 비슷해졌습니다. 코인베이스 아직 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비슷할 정도로 시총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평가니까 저는 비싼 주식을 뭐 그 내에서 이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마라톤 디지털, 라이엇, 그리고 코인베이스, 클린스파크 뭐 다 그 나물의 그 밥, 뭐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 중에서 제가 한 10월 초였나요? 한 2, 3주 전에 그 코인베이스를 뭐 과거에 40불 즈음에 샀다가 못 참고 불장이 안 왔으니까 한 170불쯤에 뭐 분할 매도 해가지고 다 털어버렸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280불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현재 이제 좀 떨어지니까 뭐 한 160불 즈음에 그냥 몽땅 다시 다 사고 이제 안 쳐다보겠다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저도 이런 이제 뭐 사전 준비를 그러니까 덜 오른 거 중에 뭘 사면 좋을까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말했던 삼성전자 이런 것도 그냥 내 남은 현금을 저는 뭐 현금 같은 주식 많이 떨어진 것에 넣자 이제 현금 없애버리자 뭐 이런 생각에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 떨어지면 현재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인 주식이잖아요. 삼성전자라는 게. 그럼 최악을 생각해 봐도 앞으로 더 떨어져도 한 20%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르면 물론 코인보다는 훨씬 덜 오르겠지만 현금보단 낫겠죠. 그래서 삼성으로 제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 한 게 아니라요. 마지막 이제 불장 전에 현금을 좀 태울 수 있을 만한 거 중에 그러니까 저평가 중에 이런 걸 찾았지 않나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인베이스나 삼성전자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5월에서 한 9월 즈음에요. 사실 우리는 강세장 전 엄청 많았습니다. 저가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이때 저도 이제 뭐 이더리움 사실 이더리움을 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23년도 말까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뭐 이더리움 사놓고 이제 쳐다도 안 보겠다 했는데 우연찮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사고 뭐 폴리곤도 조금 사고 뭐 시총 작은 것도 사고 5월에서 9월간 이제 열심히 살려고 모았던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퍼즐을 지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희 댓글 창에서도 이런 내용이 보였어요. 한 3달 정도, 뭐 2달 정도 잠깐 돈이 생겨서 투자를 할 텐데 종목 추천해 주세요. 이런 댓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요. 이런 댓글이 21년도에도 있었고요. 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일주일나 큰 돈 생겼는데, 예를 들면 뭐 전세금, 뭐 이런 큰 돈인 겁니다. 진짜. 일주일, 투자할 거 추천해줘. 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지인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걸 접했을 때는 아니 강세장 속에서 뭐 일주든 이주든 한 달이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돼?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좋을 것 같아.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요. 안 되더라고요. 짧은 기간 내에 뭐 길다고 해봤자 두세 달인 거잖아요. 이 짧은 기간 내에 21년도 5월 달에 부다빔 충분히 올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갑자기 30%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산 그 코인만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기간을 이렇게 한정시켜 버리면 정말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은 뭐 포모가 오지 않았지만 정말 큰 포모에도 저는 25년 9월 즈음에는 최소한 우리가 분할 매도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 뭐 많으면 50% 이상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한 2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차트 기억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일 텐데 굉장히 암울했던 22년도의 어느 시기에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최고 가격과 시기를 예상을 했었네요. 그때 당시 환율은 1,300원이었고 뭐 다른 거는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때 당시 정말 암울했을 때 이제 반감기는 24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가격은 이제 반감기 당시 가격은 약 뭐 4,900만 원,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웬걸 완전히 틀렸죠. 24년 3월 달에 이미 1억을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턱도 없이 안 맞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22년도에 보면요. 이 가격이 정말 꿈의 가격이었습니다. 뭐 두세 배 넘어야 됐던 가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ETF 덕분에 잘 해줬었구나. 뭐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반감기 이후 최고 가격의 날짜와 이제 가격을 예상했는데요. 일단 시기는 8월 20일에서 11월 18일 즈음이다. 이 사이쯤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상한 가격은 약 뭐 9만 7천 불에서 17만 불, 적게는 1억 한 2,600만 원에서 이제 한 2.3억 정도 갈 것이다. 지금에서야 보면 1.2억 정도야 이제 가볍게 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후반부 한 2.3억에 가깝진 않을까 최고점이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 가격 예상한 거 다 틀립니다. 이것도 완전 틀렸고요. 이것도 뭐 틀릴 가능성이 높죠. 이제 안 틀리려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긴 했지만 가격은 모른다. 그러나 정점의 시기, 반감기의 시기와 정점의 시기는 그래도 세모 표시를 해놨죠.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 맞출 수 있다. 왜요? 비트코인은 참 감사하게도 이 반감기 사이클이 있어서 4년마다 얼추 비슷한 형태로 가격이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현재 뭐 RSI가 어떻고 이동평균선 이게 아니라 과거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하나 2년 전에 예상을 하나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8월에서 11월 보수적으로 보면 8월 즈음인 거죠. 그래서 9월 즈음엔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이제 개인적인 거 말고 공식적인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 17년도, 21년도 아마 다 이때 산타랠리를 기다리면서 뭐 연말까지 크게 오른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요. 자, 지금 뭐 과거 태어났을 뭐 2013년부터네요. 현재까지 월별로 비트코인 가격이 있는데요. 비교 대상은 반감기 1년 후 가격이겠죠. 항상 불장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21년도 9, 10, 11, 12월, 그리고 17년도, 그리고 13년도만 제가 까맣게 표시를 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21년도에요. 11월, 12월은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9월은 원래 항상 마이너스였으니까 10월만 이제 꽤 많이 올랐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게 10월까지 올랐었고 11월, 12월에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올랐던 게 아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17년이나 13년도는 이게 9월은 어차피 마이너스였는데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뭐 47, 53, 38. 13년도는 뭐 449% 이렇게 올랐는데 자, 이거는 제가 볼 때요. 17년과 13년의 상승 이런 비트코인의 형태는 앞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잘해야 21년도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17년도 12월까지는 우리가 업비트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실명을 확인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실명 뭐 계좌로 연결이 돼서 돈을 입금을 받은 시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가상 계좌 이름 몰라도 됐어요. 그냥 가상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돈 집어넣고 펌핑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이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왔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50%인데 어떤 나라 사람이든 자기 나라에서 사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거 출금하면 50% 그냥 버는 건데요. 그래서 그 한국의 뭐 대림동이나 이런데 ATM기 불났던 거 중국인들이 출금하려고 기억나실 거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정말 정말 초창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21년도나 25년도나 뭐 KYC다. 뭐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며 지금 통계 다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17년과 같은 이제 연말 불장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좀 보수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다른 보수적 매도 환경을 가져야 할 다른 요인들도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모가 오면 막 환희에 차서 까먹을 수가 있는데요. 9월 즈음 반복했던 통계 다시 한번 기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928년 이래 S&P 500의 매월 이제 실적을 통계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보통의 경우는 항상 플러스지만 여기 2월 S&P 500입니다. 조금 마이너스, 5월 조금 마이너스, 그리고 9월에 항상 마이너스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9월은 항상 안 좋았다. 우리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유대인들 명절도 있고요. 10월 초에 그리고 법인세,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9월은 좋지 않더라. 나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100 역시도 그냥 1월, 2월, 3월, 4월 계속 오릅니다. 뭐 셀인 메이라고 하지만 5월에도 올랐어요. 근데 6월에 조금 떨어지고 7월에가 항상 좋았네요. 아까 앞으로 가면요. 7월에가 항상 좋았죠. 8월 좀 줄어들고 역시 7월 뭐 나스닥 역시 좋았다가 8월에 줄어들고 9월에는 어김없이 마이너스였다. 이제 10월, 11월은 오르긴 했었지만요. 그래서 주식으로 보더라도 9월이 항상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뭐 9월이 좋든 안 좋든 저도 그냥 들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 9월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 항상 경제 위기가 왔었다. 이 통계는 제가 다른 건 다 무시하겠는데요. 이 통계는 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무시하기에는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자,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을 빼면 당연히 장기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놀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해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된 상황에서 위로 올라왔을 때 완전히 뚫고 올라와서 역전이 해소가 됐을 때 위로 올라와서 해소가 됐을 때 뭐 이즈음이죠. 지금 회색 다 표시가 되잖아요. 마이너스였다가 위로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단기에서 단기를 뺀 금리가 이제 막 정상이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빼면 플러스가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올라왔다. 그러면 제 생각엔 약 요 물음표가 있는 이 즈음에서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완전히 해소가 되겠구나. 그러면 요 즈음에 이제 항상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다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물음표가 언제쯤 올 것인가? 현재 10월 기준으로 미국의 금리가 한 5.0% 정도 됩니다. 5.5에서 B컷 0.5%한 번에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게 약 두 번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4.5% 정도 되겠죠. 0.25 곱하기 2 해서요. 그러면 내년쯤 가면 적어도 한 3번에서 4번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변경되는 시기에 그것도 B컷까지 했는데 이제 0.25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돌아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그냥 적어도 3번에서 4번만 조금씩 내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중립금리에 항상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요. 뭐 3.4다, 3.5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지향하는 중립금리 수준 내년에 3번, 4번만 내려도 바로 찾아옵니다. 저는 이 3.5% 내외가 됐을 때 이 물음표 즈음에 다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5년도에 FOMC 회의 일정을 찾아보니까 벌써 다 나와 있더라고요. 뭐 몇 월 이제 빼먹고 하는 때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빼먹고 4월 빼먹고 하긴 하는데 보시면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4번 1월, 3월, 5월, 6월에 0.25씩만 떨어뜨려도요. 4번 떨어뜨려도 중립금리 금방 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건너뛰었다. 그러면 1, 3, 5, 7에 해서
역시 3.5% 중립금리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음표에 닿으면서 뭔가 경기 침체의 신호가 올 수가 있겠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이 물음표 즈음이 됐을 때는 굳이 이걸 들고 있어야 될까요? 막 엄청 포모가 오고 난리가 쳐도 찝찝함이 있겠죠. 게다가 언론에서 이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분명히 이제 퍼드를 유발하면서 오두방정을 떨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가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래서 조금 아쉽고 한창 9월 전에 이제 한창 재밌을 때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런 영상을 2번 올렸었죠. 그 탈출 신호, 출구 전략, 과거 영상에 올렸던 이런 신호들이 꽤 나온다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미 분할 매도로 절반 이상을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자의 매수 매도 기준이 또 반드시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불장 중에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지 모른 막 큰 돈을 추격 매수한다든지 뭐 두세 달만 투자했다가 뭐 빠질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혹은 포모 중에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나만의 마지노선을 갖고 있으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점검을 하시면서 내년까지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